평범한 사람은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고 위대한 사람은 평범한 것에 관심이 있다. 미국 소설가 프랭크 허버트의 말입니다. 수험가의 고시생들은 교과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종종 논쟁을 벌입니다. 대학교에는 중고등학교처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가 없지요. 교수님들이 교과서 용도로 집필한 다양한 책들이 있을 뿐입니다. 논점에 따라 학설 대립이 치열하고 교수님마다 실력이나 전공 분야가 다르니 교과서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책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것이 불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보다 잘 쓰인 책, 수험 적합도가 높은 책을 찾아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어느 합격수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이는 무의미하다. 대다수가 보는 2억 원 중에서 무엇을 택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이다. 즉, 남들과 같은 책으로 하되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한 공부 기술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고수는 평범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자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비범하게 노력했을 뿐입니다. 취임하는 족족 적자 병원을 흑자로 전환시켜 명성을 얻은 미국 어떤 병원의 대표는 필요한 것은 접착제 한 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착제를 엉덩이에 바르고 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저 평범한 방법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위대한 사람의 공부방법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365공 비타민, 평범한 고수의 비범한 비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박찬호 선수에게 영감을 준 책, 그래서 그의 재기를 도왔던 책 다릴 앙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 들어갈 때 처음에 당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번역자인 류시와 시인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듯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거짓말은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책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따뜻한 한 편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다정한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는 편이 더욱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구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는 속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더 장애물 없이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좋았던 부분 몇 군데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샤르가 이야기를 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가슴 뛰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요. 바샤르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선입견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기쁨보다 간단하다고 믿는 선입견입니다. 이 사회에는 자신이 기쁨을 느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무엇보다 참고 노력하고 견디지 않으면 삶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사회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을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기쁨은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기쁘고 환희에 찬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노력하고 고생한 후에라야 삶의 환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지쳤을 때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쳐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 세계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발견해야만 하고 또 그것만이 당신에게 참다운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한편으로 저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당신들은 걱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놀려고 한다거나 여행만 다니려고 한다거나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는 누가 치운단 말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슴이 뛴다고 해서 춤만 추러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불안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정신적 억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인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의 정신을 끝없이 제한하고 억압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 뛰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저마다 고유의 모습과 생각과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슴 뛰는 일은 방종이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것이며 무한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력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위적인 억지로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밤을 새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령 아무도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밤을 새며 가장 효과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그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니까요. 가슴 뛰는 일이란 무한히 다양하고 무한히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각자 다른 가슴 뛰는 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억압하고 개인의 능력을 주위에서 요구하는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사회는 어둡고 답답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났고 일을 하기 위해 이 생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할 일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나는 가슴이 뛰는가? 무엇을 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가? 그 일을 당신은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이미 그 일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것을 가슴 두근거리며 상상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당신에게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샤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충실히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자기 존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자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번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삶은 이번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삶의 목적, 기본이 되는 목적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는 일입니다. 이번 생의 당신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번뿐입니다. 그러므로 100%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순수성을 갖고, 다시 말해 자기 본래 모습을 갖고 자신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뭔가 확실한 신호가 오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답은 항상 와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당신 스스로 듣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란 바로 가슴 뛰는 기분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가슴 뛰는 기분이라는 것은 육체를 통해 번역되어 당신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잘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고, 둘째, 당신이 그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그 일을 하면 당신의 삶이 매우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 극단적이거나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한쪽뿐인 동전은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그 일이 당신의 삶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분만 들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은 우주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가슴이 뛸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들은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상상 속에서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도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슴 뛰는 기분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믿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어떤 쪽을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신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한한 신은 당신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신이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도 우주는 기뻐하며 그것을 당신에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음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당신이 배우게 해줍니다.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는 에너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은 흐름에 역행하고 긍정적인 것은 흐름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가슴 뛰는 기분에 싸움을 걸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가슴 뛰는 일에 뛰어들어 그 일을 하면 누구나 기쁨과 환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철학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실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관념이 자기 주위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자신이 느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면 무한히 신뢰하십시오. 우주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후원해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 가슴 뛰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주가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원하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주는 그 일을 도와줍니다. 당신은 이 우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주는 당신을 도와줍니다. 만일 당신이 우주를 향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 억지로 노력해서 그 노력의 끝에서 행복을 손에 넣고 싶어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주는 그래? 그것도 좋지.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혹은 당신이 이제 나는 억지로 하는 일에 지쳤어. 이제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우주는 그래? 그럼 이번에는 그것을 도와주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주의 역할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남을 치료하는 일에 가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워 별을 관찰하는 일에 가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세상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더 듣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바샤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가슴이 뛰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듯 매 순간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구의 변화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방법은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거다라고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십시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모든 일은 다른 가슴 뛰는 일들과 구슬을 꿰어놓은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다음 순간 스스로 생각도 못했던 다른 일과 연결됩니다. 당신들 지구별에서는 삶의 목적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 출발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첫걸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은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 현재 시점에서 내다보여야만 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슴 뛰는 일이
자신이 장차 원하는 일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회에 의해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대로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처음부터 정해진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의미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당신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징,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놓여있을 뿐 어느 쪽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거기에 의미를 준 것이 곧 당신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의미를 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매우 간단하고 기계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자동적이며 기계적으로 나는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어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어느 날 이 지구별에서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것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가보니 전차가 막 출발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은 전차를 놓친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상황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인 것이죠. 이때 만일 당신이 늦어서 차를 놓쳤다, 약속 장소에 늦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으로 되어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자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를 내면서 그 주변을 걸을지도 모르고 친구에게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하루가 망가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나쁜 기운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립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지하철역에 서 있고 전차를 막 놓쳤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놓친 일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거기서 잠시 서 있으면서 무심코 되돌아보니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전차를 타고 몇 분 먼저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무한히 많아요. 당신의 파장이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삶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삶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당신이 가장 원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당신에게 행복한 상황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다리랑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공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